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사과할 각오로 합당을 제안했다며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을 연애와 결혼 과정에 비유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고요. 1부에서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전라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 지방 방향 이동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정오를 막 지났는데요. 특히나 충청권을 지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지역인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호도 휴게소까지 한 번에 21km나 버겁습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실 때 넉넉히 45분 정도는 잡아주셔야겠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은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 사이 7km 구간만 속도가 떨어지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남이 쪽은 정체 구간 자체가 많습니다. 진천터널과 오창 또 서청주 등에서 각각 5km 이하로 비교적 짧게 밀립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이보다 수월합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강원권에서만 밀려서 만종분기점부터 원주까지 8km 구간 불편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경기권인 화도에서 서종 사이 6km의 정체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바란나들목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 서평택 분기점을 시작으로 4km 구간 힘겨우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 이은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15시간 인사청문회 심력 끼쳐드려 송구하답니다. 어제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해서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이번 주 초반에 가늠이 어려웠는데 결국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2시를 넘어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마쳤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의혹들은 많이 제기됐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혹은 갑질 폭언 의혹,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 의혹, 그리고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우선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질타가 이어졌고요. 이 후보자는 성숙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장남이 국위 선양자 후손 자격으로 이 사회기여자 전형행 시에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게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이 특혜 입학을 한 게 아니냐고 청문위원들이 묻자 이 후보자는 자녀는 이제 대학교 성적 우수자였다. 그만큼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장남의 할아버지가 공적을 인정받아 청조 근조 훈장을 받았고 그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그 2년 전에 서울 반포 아파트 분양 시에 부양 가족에 결혼한 장남을 올려서 이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인데요. 그렇죠. 이 당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이른바 좀 위장 미혼 청약이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는 줄곧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는데 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진 상황에
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이혜원 후보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 문제가 된 아파트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우선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과연 임명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가 쏟아졌는데 청문회 전반적인 내용 보면은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답변을 좀 들어보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데에 좀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좀 난항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후보자를 처음 내세웠던 그 의미 자체가 여야 진영 통합의 의미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내세웠던 만큼 주말 사이에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결국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당장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펀치는 네, 두 번째 비상계엄은 12.3 내란 법원 첫 판단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죠. 네, 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동조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앞서 1심 판단은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됐던 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재판부는 위헌 위법한 포고령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 통제했던 점 등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12.3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법부 판단이죠. 맞습니다.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로 결론을 우선 내렸다는 점, 그 판단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 근거로 이 헌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계엄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통제한 것이 이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 구성 요건, 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재판부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며 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즉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해서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다 이런 강한 표현들도 내놨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이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이나 유혈 사태가 없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나왔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 대한 분명한 기준선을 이번 재판에서 제시한 거다. 이 12.3 내란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수권의 보수 진영에서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을 끝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는데요. 이 사법부 판결은 당장 존중한다면서도 우선 2심, 3심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 12.3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을 놓고는 어떤 근거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는지 우선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내에서는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는 뭡니까? 네, 세 번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8일 만에 단식 중단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 이후에 중단한 거죠. 맞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8일 만에 결국 중단을 한 건데요. 마지막에는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강제 병원 이송 필요성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단식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목이 좀 쏠렸던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던 상황인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장 대표를 찾아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을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라면서 단식을 멈춰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가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면서 단식이 종료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게 이번이 탄핵 이후에는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당내에서는 이번 단식에 보수 통합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식 자체는 본래 취지는 이제 민주당 공천 언급 의혹 그리고 통일교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나섰던 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식 농성을 찾은 인물들이 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선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리고 또 오랜만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국회에 방문에 나섰고요. 그리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장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귀국한 직후 농성장을 찾아서 사실 이번 단식으로 특검법안 관철에는 실패했지만 범보수 통합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게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장 대표와 가장 갈등 국면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렇죠. 한 전 대표가 지금 윤리위 제명 처분 문제를 놓고 이제 장 대표가 단식에 곧바로 나서면서 아직 제명 처분이 윤리위의 제명 처분이 아직 최고위에서 의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제까지가 윤리위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이었는데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본래 이제 장 대표가 단식을 멈췄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 윤리위의 제명 판단을 의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어떻게 제명 판단을 이제 다시 결론을 낼지 또 결론을 내렸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그 당내 친한계 그룹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포츠 1, 2, 3였어요.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